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미국, 캐나다는 승인했나? ESG 정책의 큰 실수. 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과학에 대한 자만에서 생겨난다. 환경보호보다 왜 원전 오염수 방류를 더 우선시하는 걸까? 전쟁, 환경에 의한 천재지변 등과 같은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누구나 이주하게 된다. 세계 시민으로서 이들을 수용하고 이 시태를 올바르게 해결해야 한다. 사람보다 생태계가 먼저 변화하고 이동한다. 온난화 현상, 생물의 변화에 따른 이동 중인 종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종의 세계적인 이동은 생물학적 공동체와 인간 공동체 모두에게 만연하고 종종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종의 이동은 생물 다양성 감소, 식량 부족, 전염병 확산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막화로 인해 관목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빙하가 녹국으로 인해 순록은 먹이를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결국 순록의 먹이 지역은 사라져 부족해지고 순록 무리의 개체수가 감소할 수 있다. 중국의 사막화 지역은 2014년 말 현재 433만 2,800이에 달하며 남한 면적의 43배, 중국 국토 면적의 45%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의 사막화는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의 결과로 생겨났다. 그러나 환경 변화보다 인위적인 환경 오염으로 발생한 생태계 교란은 더 커지고 있다. 핵실험 장소와 핵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방사능 물질이 방출로 인한 이주.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암, 폐혈병, 기형아, 출산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 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따라서 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실험 장소와 핵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방사능 물질이 방출되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러시아는 핵실험을 위해 핵실험장을 설치했고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해야 했다. 또한 미국은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여커 마운트 AIN 핵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경우 2023년 총 134만 톤의 오염수가 30년간 방류되고 있다. 이 오염수는 방사능 농도가 높아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방류된 오염수는 해양을 오염시켜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저비용으로 손쉽게 원전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타히티 인근 핵실험의 경우 1966년부터 1996년까지 약 30년 동안 총 193회의 핵실험이 실시되었다. 최소 41번은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대기권 핵실험이었다. 이 핵실험으로 인해 타히티 인근 해역은 방사능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또한 핵실험으로 인해 타히티 인근 주민들은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국제적 기준보다 5배 이상 많은 방사능 피폭량이 확인된 주민만 1만 1000명에 달하며 1970년대 폴리네시아 인구 11만 명 대부분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프랑스 타히티 인근 핵실험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핵실험보다 이렇게 방류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이 농축된 상태로 태평양에 방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오염수가 전량바다에 버려지는 삼중수소와 탄소14는 먹이사슬 등을 통해 생물 축적 효과를 일으키며 해양 생물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식량과 수산물에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방사성 물질은 생태계 내에서 축적될 수 있으며 이는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농업용수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결과를 검증하거나 급한 경우 식수로 6개월 이상 동물 생물 실험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장기간의 해양 생태계에 의해서 인체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단 미국 하와이대 케알로 해양연구소장인 로버트 리치몬드 교수는 소량의 방사성이라도 장기간 축적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81세 핵물리 석학 웨이드 앨리스는 1리터 오염수를 마시는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려는데 이는 과거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 안전성 경쟁에서 에디슨이 보여주기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려는 것과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 에디슨의 과도한 자신감과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실험 결과가 나온 것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프랑스 타히티 인근 핵실험에 비해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생태계 교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ESG 경영. 미국과 캐나다가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승인한 것은 ESG 정책의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다. ESG 정책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이러한 ESG 정책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책임을 일본 정부가 회피하려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는 러시아, 중국의 대립관계에서 볼 때 일본과의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승인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캐나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승인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세계 시민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 전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세계 시민으로서 환경의 역할은 중요하다. 미국은 당연히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한다.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과거부터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70만 명 1986, 일본 원전 사고 10만 명 난민 2011 등은 치명적인 환경에 대한 국가 간의 난민 관련 협약이 요구된다.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대량으로 누출되어 주변 지역이 오염되었다. 구소련 정부는 방사능 오염을 막기 위해 체르노빌 원전 인근의 30km 구역을 비폐쇄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2023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약 70만 명이 치료받고 초기 10만 명이 33만 명까지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과 이바라키현 일부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약 10만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핵사고로 인한 난민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까지 핵사고로 인한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사고로 인한 난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핵사고로 인한 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 이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어린이와 여성들. 환경 이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노동력 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환경 이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폭력과 성범죄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 이주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은 환경 이주로 인해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 곳곳에서 홍수, 가뭄, 지진,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는 집과 재산을 잃고 피난을 떠나야 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 해안 지역의 섬나라들이 침몰 위기에 처해 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의 마우이 섬은 2023년 8월 8일 발생한 산불로 2,7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8조 원 피해를 봤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 따르면 파악된 인명피해는 사망자 114명, 실종자 1,000명 이상에 이른다. 유럽도 역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등이 산불 등의 환경이주가 발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 환경난민을 양산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난민은 자연재해로 인해 집과 재산을 잃고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260만 명의 환경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난민은 주로 기근과 탄압으로 인한 난민과 함께 대규모로 이주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에서는 사막화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난민은 전 세계의 인권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환경난민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